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림책 전문가 선생님, 이나은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그림책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 그림책 고르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세? 그래서 3세 정도가 돼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 시기 한 3, 4세 정도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그림책들 또 그럼 추천해 주실 만한 그림책이 있을까요?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배변 활동을 시작한다거나 바깥 놀이를 시작하게 돼요.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해서 탐색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역이 넓어졌죠. 관심사가 또 넓어졌고 또 내가 할 거야 하는 병에 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니요 싫어 병에 걸리기도 자기 주장이 시작되는 주도성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배변 활동책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똥이라는 검색어만 찾아도 뭐 누가 내 물에 똥 쌌어? 이런 책, 똥이 풍덩 뭐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그리고 자아 독립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하고 싶다 하는 욕망이 드러난 책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아, 아니면 할머니 집 가는 길, 아니면 뭐 이슬이의 첫 심부름과 같은 책이 있고요. 기본 생활 습관 책 같은 경우에는 치카치카 하는 거, 세수하는 거, 손 닦는 거 이런 모든 생활들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요. 예를 들면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 이런 책, 안돼 데이빗 하는 그림책도 있고 울지 말고 말하렴 하는 그림책, 아니면 편식 지도를 할 수 있는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하는 그림책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이 시기에는 상상력, 호기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여서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책, 예를 들면 아빠 달림을 따주세요, 아니면 구름빵, 아니면 뭐 곰사냥을 떠나자 같은 그림책들도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특정 대상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예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빠방, 중장비에 거의 이제 꽂혀서 그 이외의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나오는 그림책, 뭐 아니면은 탈 것이 나오는 그림책들을 좋아하는데 뭐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건피 아저씨의 드라이브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녀석 맛있겠다 이런 그림책도 있고, 같은 경우는 핑크, 공주 이런 그림책들이 있는데 뭐 난 잠자기 싫어 이런 그림책도 공주님이 나오고, 난 드레스 입을 거야 뭐 이런 그림책도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니까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요즘 관심사가 뭘까 지금 생각해봤는데 좀 좋아하는 거는 목욕하는 거, 물놀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시기에 맞는 좀 그림책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 목욕은 즐거워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짜잔 하고 보시면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글밥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읽어줘야 하죠? 네, 맞아요.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렇게 글이 많으면 6살, 7살이 읽는 책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쵸. 내용을 보시면 6살, 7살이 보기엔 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어요. 3, 4세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하마 뭐 이런 거 하기 시작했잖아요. 같이 어떤 동물 친구들이 나오는지 그림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혼자 씻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세지는 현이 또래 나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겠죠. 그럼 엄마들이 이 그림책을 보면서 현이도 혼자 씻었는데 이 친구도 혼자서 쓱쓱싹싹 잘 씻네 하면서 그림 위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림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엄마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만 보고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장면인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갑자기 불쑥 거북이가 나왔어요 하고 넘어가셔도 그림을 먼저 충분히 즐기고 나서 글을 읽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 집중력이 짧다라고 하시면 그림 위주로 먼저 술술술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좀 더 컸다, 5살이다 6살이다 할 때
아기 때 봤던 그림책 다시 꺼내서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텍스트를 읽어주시면 좀 더 색다른 맛이 있겠죠. 언제든지 여러 번 그림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림책에 대한 것도 관심사가 많이 또 확장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아이들의 세계가 넓어지죠. 그만큼 이제 뭐 뭐 어린이집 아니면 엄마랑만 관계를 맺다가 선생님, 친구,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혹은 저 우주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뭐 개념책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발달이 그런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뭐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좀 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워낙 너무 많아서 광범위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고르자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 봄! 계절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그런다면 집에서는 그와 관련된 그림책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명절이다, 생일이다 하면 특정 이벤트에 관련된 그림책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이 시기에는 괴물, 뭐 유령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 혹은 뭐 슈렉 같은 그림책도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원작이 아니라 그림책이 원작이에요. 뭐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정말 한심한 괴물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뭐 이런 괴물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존감 책이라는 게 있는데 자존감을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뭐 민들레 사자 댄디라이언이라는 책이라던가 물을 싫어하는 아주 별난 꼬마 악어 이런 책들도 있고요. 이 시기에는 또 또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책, 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짝이 신발, 오늘의 기분은 먹구름, 무지개 물고기 같은 그림책이 이런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안전, 성교육도 가능한 나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벌거숭이라는 책이나 엄마가 알을 낳았대 이런 그림책, 그리고 안돼 낯선 사람이야 하는 그런 그림책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이 시기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또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가 남긴 선물, 뭐 여우나무, 무릎딱지, 내가 함께 있을게와 같은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추천 리스트 중에서 또 유독 선생님이 애정이 가는 그런 책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수업했던 그림책이에요. 짜잔! 물을 싫어하는 아주 별난 꼬마 악어라는 그림책인데요. 제목만 봐도 도대체 악어가 왜 물을 싫어하는지 보시면 튜브를 끼고 있잖아요. 왜 튜브를 끼고 있는지 뒷표지도 보시면 표정이 아주 울상이고 속상한 표정이에요.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자아 정체성을 고민하는 꼬마 악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냐면 자기가 매우 별나거든요. 악어는 물을 좋아해야 되고 물에서 생활해야 되고 물에서 사냥도 해야 되는데 물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왜 물을 싫어할까?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다라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악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전 결말이 있습니다. 꼬마 악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뭘까요? 이 책을 한번 들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은 그림책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시중에서 그림책을 좀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는 전문 서적의 힘을 빌리는 거죠. 전문가의 힘을 빌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책 육아라고 검색하시면 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미 전문가들 분께서 뭐 시기별로 혹은 관심사별로 많이 분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림책들을 한두 권 빌려보시거나 사서 읽어보시고 이런 그림책들이 있구나 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널리 읽혔다는 거, 많이 팔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읽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내 아이에게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엄마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저같이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조금 더 꿀팁?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상 받은 그림책 같은 경우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칼데콧상 이런 그렇죠. 거죠, 선생님? 맞아요. 가장 유명한 상은 미국에서 시상하고 있는 칼데코상, 혹은 영국에서 수상하고 있는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혹은 이탈리아에서 수상하고 있는 볼료나 라가치상 같은 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림책들에게 주는 상들이 많이 있는데, 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좋아하고 모두 다 뭐 좋은 그림책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칼데코상 같은 경우에는 수상 그 기준이 그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스토리나 뭐 내용보다는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탈리아에 있는 뭐 볼료나 라가치상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 작품, 한 번도 새로운... 그렇죠, 독창성,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그림책들에게 많이 이제 수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마다 특색이 있구나. 그런 상들이 그런 초점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되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책을 단행본으로 하나하나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 엄마들이 전집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럼 전집으로 구매하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한 권 사자니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집 이렇게 해서 100권, 200권 사면은 우리 아이가 100권, 200권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집을 사는 건데, 전집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린 연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권 정도밖에 안 읽죠.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거를 더 좋아해요. 때문에 100권, 200권, 300권짜리 전집은 필요하지 않겠죠. 어머님은 한 권 사서 아가랑 같이 상호작용해서 읽어주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컸을 때 5세, 7세, 6세 그리고 학교 가기 전 이런 학령기가 되면 아이들의 세상이 넓어지면서 필요로 하는 그림책 수도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막 일일이 그림책을 다 사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때문에 그 시기에는 전집으로 사줘도 무방하신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창작 그림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활동화라거나 그런 그림책들 같은 경우에는 전집보다는 단행본으로 해서 다양한 그림 작가, 다양한 출판사, 다양한 글 작가의 그림책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지식 그림책, 인물 그림책, 뭐 지식 과학 그림책, 이런 거 경제 그림책들은 전집으로 제공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림책을 조금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좀 읽혀주고 싶은데 그림책 어떤 그림책을 고를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막상 예를 들면 배고픈 애벌레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어떻게 그림책을 확장해주냐? 첫 번째 활용 방법은 같은 작가의 다른 그림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책을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림책 작가는 에릭 카리라는 작가구나. 에릭 카리라는 작가는 어떤 그림책을 만들었을까? 검색해서 다른 그림책들을 읽어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출판사, 예를 들면 요 그림책 같은 경우 더 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출판사에서는 어떤 그림책들을 출판했을까? 아니면 혹은 시리즈가 있어요. 더 많이 읽혀주고 싶다 한다면 그런 시리즈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육아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과 함께 그림책 육아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막상 그림책 육아를 하려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아까 이렇게 짧게 보여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은지 시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 건지 보여드리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선생님 모시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